고수한 덕분에 시댁에 가는 일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돌이 다 되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 다르고 애 낳으면 또 다르다고는 하지만 저희 남편이나 어머님도 겪어보니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3시간 거리의 지역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결혼 전에도 한 번씩 뵌 적은 있었는데 저한테 좀 까칠하시고 자식 위주로만 챙기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 말로는 어머님 성격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 일단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자주 왕래할 필요가 없어 시댁 때문에 힘들거나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다 떠나서 일단 자주 안 뵙기 때문에 부딪힐 일도 없다 이거였죠. 근데 제가 봐도 남편은 연애 때부터 자기 본가는 거리가 멀다 보니 거의 안 가는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딱히 남편 보고 내려오라거나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편도 3시간, 왕복으로는 6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다 보니 오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어머님도 그런 걸 아시는지 굳이 내려오라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정도가 아니면 거의 본가로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1년에 어머님을 보는 횟수도 5번 이하일 정도였죠. 저도 어머님과 성격이 잘 맞는 편은 아니어서 자주 뵈면 부딪힐 것 같아 걱정이 좀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왕래도 별로 없을 거고 지금이랑 비슷할 거라고 했기에 그 말을 믿었고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서로 연락도 잘 안 했던 모자지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갑자기 서로 애틋해진 건지 연락도 급 많이 하고 찾아뵙는 일도 많아진 겁니다. 결혼하면 효자 된다고 하더니 남편도 그런 건가 싶기도 했죠. 언제부터 자기가 어머님 걱정을 그렇게 했다고 갑자기 거리도 멀고 혼자 사시는 엄마가 걱정이 되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잘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거죠. 뒤늦게 철이 들거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태껏 하지 않던 그 효도를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저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게 좀 짜증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그 전에는 아들 운전해서 내려오는 거 힘들다고 자주 오라고도 안 하셨다면서 결혼하고 나서는 내려오라고 엄청 자주 얘기하시고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남편 혼자 통틀어 5번도 안 가던 본가를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제가 번갈아서 운전을 했어요. 저도 운전을 할 수 있다 보니 중간 정도에서 휴게소에서 쉬면서 자리를 바꿔 운전했죠. 그런데 그 후 제가 아이를 임신, 출산을 하게 되었고 또 한동안은 시댁에 가보지 못했어요. 일단 아이가 너무 어려서 차에 장시간 태우기가 힘들었고요. 게다가 저희 아이가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해서 차에 타면 내내 징징거리고 울고 앉아있는 자체를 힘들어했거든요. 징징거리는 아이를 옆에서 태우고 장시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옆에서 달래주는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가다가 아이가 조금 크고 18개월 정도 됐을 무렵부터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손주도 너무 보고 싶고 혼자서 적적하시다고 이제는 와도 되지 않느냐며 계속 오라고 하셨거든요. 남편도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시겠냐며 이제 종종 찾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차도 자꾸 타야 아이도 익숙해질 거라 하면서요. 그래서 원래는 남편과 제가 반반하던 운전을 자연스레 남편이 전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요.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한다는 게 피곤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차라리 운전하는 게 낫지 내내 징징거리고 불편해하는 말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일은 더 힘듭니다. 집이나 야외도 아니고 좁은 차 안에서 불편해하고 우는 아이를 내내 달래가며 3시간을 가야 하니까요. 저는 아이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나도 너무 지치고 남편도 운전한다고 피곤해하는데 굳이 이렇게 자주 갈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혼자 사시는 엄마가 안 됐다며 여태껏 자주 못 갔으니 이제는 부득불 한 달에 한 번꼴로는 내려가야겠대요. 그렇게 치면 자기 혼자 내려가든가 혼자 갈 생각은 또 전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댁에 가기로 하면 저는 아이 용품 챙겨야 될 것도 많아서 전날부터 부산을 떨어야 되고 또 가는 내내 아이를 달래주고 놀아줘야 되다 보니 저 역시도 몹시 지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녹초가 된 몸과 마음보다 저를 더 지치게 하는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어머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사시는데요. 저희 차가 집 앞에 주차를 하면 어머님도 나오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아휴, 우리 아들 운전해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 힘들고 피곤하지? 입니다. 울고 징징거리는 아이 달래면서 오느라 진이 다 빠진 며느리나 아이보다 3시간 운전해서 온 아들이 너무 안타까우신 것 같았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곧잘 타박도 하셨어요. 미영이 너는 운전할 줄 모르니? 저도 하죠. 근데 왜 매번 얘만 운전석에서 내려? 네가 좀 바꿔주고 그래. 아, 됐어. 번거롭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렇지. 3시간이나 운전하는 게 쉬운 일이야? 됐다니까. 그런 식입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아이와 푸닥거리 하느니 차라리 운전하는 게 나은데 남편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항상 운전대를 잡아요. 저도 저보다는 남편이 운전을 잘하기도 하고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려야 되니까 그냥 남편한테 운전을 맡겨왔었고요. 근데 어머님은 볼 때마다 꼭 남편한테만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시고 저는 무슨 편안하게 차에서 잠이라도 자면서 온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건 그냥 조금 서운하고 말 문제인데요. 진짜 저를 빡치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뭐냐고요? 저희가 온다고 하면 집에 세간 살림을 다 꺼내서 대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어쩔 때는 커튼이나 이불을 빨 때도 있으시고요. 또 갑자기 찬장 정리를 하신다고 그릇들을 모두 다 꺼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저번에는 창고 정리를 하신다고 오래된 물건들을 다 꺼내놓으신 적도 있어요. 저희가 갑자기 가는 것도 아니고 미리 말씀 다 드리고 가는 데다 도착하기 전에 연락까지 드리는데 갈 때마다 마침 집안일 좀 하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할 일을 잔뜩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솔직히 말은 마침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속셈을 모르나요? 결국 저보고 하라 그 뜻인 거잖아요. 어머님은 혼자 하기 힘들다고 자연스럽게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미 한바탕 청소나 정리할 거리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속도 너무 보이고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어머님 집에 밀린 집안일까지 거들고 있으려면 현타가 제대로 옵니다. 솔직히 설거지나 빨래는 둘째치고 창고 정리나 다락방 정리 같은 건 힘쓰는 일이 많다 보니 남편이 좀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먼저 그러십니다.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하고 힘들 텐데 얼른 방에 들어가서 한숨 푹 쉬어. 그러면서 남편을 방으로 밀어 넣으시는데 남편도 못 이기는 척하며 방으로 홀랑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쟤는 운전하느라 피곤해하니까 우리가 얼른 해버리자. 그러면서 저한테 자연스럽게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집안일은 둘째치고 아이라도 남편이 전담해서 보고 있으면 좋은데 남편은 방에 들어가면 코까지 드르렁 골면서 잠들어 버려요. 애도 안 보겠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TV 만화 틀어놓고 아이를 앞에 앉혀둡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잔뜩 만들어 놓으신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 틈틈이 저한테 와서 칭얼거리고 놀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저는 집안일하는 와중에 아이까지 돌봐야 합니다. 일하느라 아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저녁 시간 되면 식사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야 되고요. 남편은 식사 준비 다 하고 나면 그제야 하품 늘어지게 하면서 나와서 먹고요. 며느리가 좀 쉬는 것도 싫으신 건지 도대체 왜 매번 올 때마다 없던 집안일까지 억지로 만들어서 널어놓으시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어이없기도 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좋게 생각했었어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거고 큰 집안일은 혼자 하시기에 버거우실 수도 있으니 제가 온 김에 돕는다 생각하면서요. 근데 갈수록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거리를 꺼내놓으시고 남편은 운전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들어가서 쿨쿨 자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다 보니 저도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럴 거면 뭐하러 시댁에 뻔질나게 와야 하나요? 남편 입장에선 효도한다고 와서 생색내고 방에서 몇 시간이고 드러누워 자니까 자기 집 가는 게 편하고 좋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가는 내내 우는 아이 달래고 도착해선 시댁 밀린 집안이라고 밥 차리고 거기다 애까지 보고 그렇게 시댁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온 삭신이 쑤시고 그렇게 피곤한 겁니다. 근데 몸이 피곤한 것보다 화가 나는 게 더 컸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식모살이 체험하러 가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어머님 댁 가면 당신은 당연하다는 듯 방에 들어가서 자버리고 나는 어머님이 만들어 놓은 집안이라고 애봐야 되고 나 이제 어머님 댁 안 갈 거야. 제가 안 간다고 선언하니 남편은 자기가 더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을 아예 안 간다고 하면 돼? 왜 안 되는데?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잖아. 그것도 힘들어? 솔직히 장모님 댁은 가까워서 자주 가잖아.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 댁은 집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 아이 맡기려고 한 번씩 저 혼자 갑니다. 남편도 가끔 같이 갈 때가 있긴 하지만 가봤자 저희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 대접받고 소파에 앉아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는 게 전부예요. 그마저도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자기랑 저랑 상황이 같나요? 입장 바꿔서 저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뜨신 밥 먹고 가만히 앉아있다 오면 이런 불만은 없었겠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설거지 한번 시킨 적 있어? 당신 우리 집 가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는 게 전부잖아. 근데 나는 뭐야. 갈 때마다 어머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집안일 내가 다 해야 되잖아. 말을 뭐 그렇게 하냐. 일부러 만들어 놓다니. 우리 엄마가 당신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러겠어? 그러시잖아 여태까지. 당신이야 모르겠지. 방에 들어가서 내내 자니까. 갑자기 이불 빨래를 하라고 하시질 않나. 커튼을 빨자고 하시질 않나. 창고 정리해, 수납장 정리해. 저번에는 안 입는 옷 정리한다고 옷만 몇 시간 동안 개다 왔어. 모르지 그런 거? 엄마가 혼자 계시다 보니까 혼자 사시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 도와드려? 솔직히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 말에 저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순간 내가 겪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남편도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백날 제가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겪어보는 게 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좋아 그럼. 이번 주에 어머님 뵈러 가. 가는데 이번엔 내가 운전해서 갈 거야. 당신이 뒤에서 진영이 보면서 가. 제 말에 남편도 코웃음 쳤습니다. 알았어. 그게 뭐 힘들다고. 너 3시간 운전하고 힘들다는 소리 나지 마.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고 이번엔 제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뒷좌석에 아이랑 앉았고요.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해도 자리 안 바꿔줄 거라면서 도리어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출발했죠.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창밖만 보고 가니까 편하고 좋다고 거들먹거리던 남편. 하지만 출발하고 30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점점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30분 정도는 그래도 잘 앉아있는 편인데 그 이상이 되면 앉아있기 싫어서 안전벨트나 카시트를 잡아당기고 울기 시작하거든요. 짜증도 엄청 부리고요. 제가 옆에서 앉아서 갈 때는 애가 힘들어하기 전에 미리미리 과자를 지어준다던가 노래를 틀어준다던가 등등 대비책이 있지만 남편은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런 것도 있을 리가 없었죠. 애가 들썩거리면서 징징거리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막 가방을 뒤져서 과자를 줬다가 아이가 울면서 싫다고 하는 바람에 과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동요를 틀었다가 유튜브 영상을 틀었다가 허둥지둥 난리였습니다. 아이가 진정이 안 되고 불편하다고 들썩거리고 난리를 치니까 1시간 정도쯤에 휴게소에 들러 제가 좀 달래주고 다시 출발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냥 운전하면 안 되느냐 했지만 저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를 다시 남편에게 넘겼죠. 그렇게 다시 가는 내내 남편은 저희 아이에게 실컷 시달렸습니다. 울고 떼쓰고 힘들어하니까 카시트에서 꺼내서 달랬다가 다시 앉혔다가 제대로 진땀 빼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기는 운전하면서 저한테 애 좀 잘 달래봐 라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던 남편. 자기가 겪어보니 진땀 제대로 나는 듯 했습니다. 에어컨도 틀었는데도 땀을 계속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시원하게 고속도로 위를 밟으며 운전하니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원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꼭 운전해야겠다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3시간에 걸쳐 어머님 댁으로 도착했죠. 남편은 완전 기진맥진, 아이도 피곤해하고요. 제가 주차를 하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석에서 남편이 아닌 제가 나오니까 어머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미영이 네가 오늘은 왜 운전석에서 내리니?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운전하고 왔어요. 운전하는 거 힘든데 매번 이 일만 시킬 순 없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마음에 든다는 듯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진작 좀 그러지.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매번 남편만 시키나 했다. 오늘아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대청소를 하시려는 건지 거실이 잔뜩 어수선한 거예요. 거실 서랍장에 있는 것들도 다 나와 있고 소파까지 옮기려고 조금 빼놓으셨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같이 정리 좀 하고 저녁 차려서 먹자. 소파도 위치를 좀 바꿔야겠어. 그래서 제가 울상을 지으며 어깨를 주무르면서 그랬죠. 어머님, 근데 제가 3시간 동안 내내 운전했더니 진짜 너무 피곤한 거 있죠.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은 내내 뒷자리에서 앉아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보, 어머님 좀 도와드려? 나는 운전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네. 그럴 수 있지? 제 말에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어버버하며 제대로 대답도 못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이든 듣기 전에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피곤하다는 연부를 외며 이불 위에 쏙 누웠습니다. 솔직히 진짜 잠이 오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피곤한 척하면서 계속 누워 있었죠. 밖에서는 어머님이 미영이 쟤 진짜 들어가서 자는 거니? 하면서 어이없어 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 다 했어? 왜 네가 안 하고? 하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은 몰라. 우리 온다고 했는데 뭘 이런 걸 다 꺼내놨어요. 어수선하게. 하며 짜증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리하는 소리와 소파 옮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눈 딱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고요. 잠시 후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방문을 열고 저를 찾았는데 저 잠든 척 아예 대답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우휴 하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여태까지 저 혼자 애 보고 어머님 집안일도 다 했는데 본인은 왜 혼자 못합니까? 그것도 자기 엄마 일 돕는 거고 자기 자식 돌보는 일인데요. 그렇게 저는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 꿀잠을 자다가 남편이 퉁명스럽게 깨우는 소리에 겨우 잠이 깼습니다. 아주 코까지 골더라. 내가 그랬나? 너무 피곤해서. 정리는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밥 먹게 나와. 저는 그제야 홀가분하게 기지개를 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대강 정리가 되어 있긴 했어요. 어머님은 늘어지게 하품하며 나오는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시더라고요. 아휴, 잘한다. 시댁 와서 늘어지게 잠이나 자고. 너처럼 팔자 좋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 저는 어머님의 비아냥에도 웃으며 넉살 좋게 그랬죠. 3시간이나 운전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희 보고는 들어가서 쉬라고 하시면서. 제 말에 어머님 저 힐끗 흘게만 보시고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먹고 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도 역시나 제가 운전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가는 동안에도 잠이 와서 칭얼거리는 애 보느라 녹초가 돼서 갔고요.
집에 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뻗어서 자더라고요. 지는 하루만 해도 저렇게 힘들어서 뻗을 걸 그동안은 저한테 잘만 시켰다 생각하니 어찌나 얄밉던지요. 그래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라는 기분으로 한 거였는데 꼬시긴 했습니다. 그 뒤론 어떻게 됐냐고요?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 내가 운전하겠다고 아니면 안 갈 거라고 박박 우겼죠. 제가 운전하고 자기는 왕복 6시간 내보고 지칠 생각하니 남편도 이제는 가기 싫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한 달에 한 번꼴로 갔는데 눈에 띄게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님한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한 번은 어머님과 통화하는 걸 들었더니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피곤해? 미영이한테 운전시키면 되잖아. 운전이 문제야? 그러면 내가 더 피곤하다니까요. 막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운전하는 걸로 유세는 엄청 내더니 자기도 해보니 알겠던 거죠. 운전하는 것보다 칭얼거리는 애 달래는 게 더 힘들다는 걸. 남편은 지 몸 피곤하고 보니 시댁에 가는 횟수를 확 줄이더라고요. 본인이 겪어보니 바로 발길부터 끊는 남편이나 자기 아들은 피곤하면 안 되고 며느리는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머님이나 참 똑같아 싶어서 새삼 정 떨어지더라고요. 어찌됐든 무조건 운전은 제가 한다고 고수한 덕분에 시댁에 가는 일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댁에 가도 어머님이 말도 안 되게 집안일 늘어놓으시면 저는 안 한다고 남편 시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한 번만 더 저한테 가서 하는 일이 뭐 있느냐, 그것도 못 도와드리냐 어쩌고 하면 저희 친정 데리고 가서 똑같이 시켜볼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남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본인이 겪어봐야 아는 것 같으니까요.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던 거죠. 운전이는 내달래는 게 더 힘들다는 걸. 남편은 지 몸 피곤하고 보니 시댁에 가는 횟수를 확 줄이더라고요. 본인이 겪어